사바세계 차사전하 남성부주 동양대한민국 광주시 북구 민주도 200번지 국리 5.18 민주묘지 주모식장 결계 도량 신령하고 긴 숲에 대나무는 파란 연기가 흰 구름은 산 위에 엉기어져도 푸른 하늘 스님과 함께 절고 있네. 산에 길게 누웠네. 산에 문 닫히니 불지 받고 보내는 이 없으니 밝은 달 맑은 바람 왔다가 가네. 산에 문 닫히니 불지 막고 보내는 이 없으니 맑은 달 맑은 바람 왔다가 가네.
시작하면서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남다르게 다가오는 되새겨지는 노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5.1 정신을 가장 지키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셨던 한 분이 또한 우리가 오늘 추모하고자 하는 의행 정철 선생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평생 나와 자던 뜨거운 맹세 공진 간대 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평화운동 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저희 2000년대 초반에 평화실천 불교연대 하면서 이라크 파병 반대 108일동하고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정우행 법사님 양력 소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행 본명 정철 법사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58년 전남 순천 출생으로 광주일고를 졸업하셨습니다. 광주일고 재학 중에 학생운동으로 지하서클 활동을 하셨습니다. 1978년 경기도 봉선사 운경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셨습니다. 그때 받은 법명이 의행이셨습니다. 1979년 한속 이후 노동운동과 불교야에서 1980년 5.18 민주항쟁 당시 신군으로 활동하셨습니다. 항쟁 이후 참혹한 군부 정권의 학살 만행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하신문인 5월의 소리를 발행하셨습니다. 이후 5월 진상규명 투쟁을 벌이다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1990년 5.18 민주유공자에 선정되셨습니다. 1984년 광주 불교운동에 씨앗이었던 무등민족문학회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민중불교운동, 불교교육운동에 헌신했으며 광주불교교육원 설립에 앞장섰습니다. 1986년 자주통일학원을 설립하셨습니다. 1987년 6월항쟁 뒤에는 한마음출판사, 이바지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민중의 바다, 조선미술사 등 이북 도서를 출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를 통해 불교 서적 저술과 번역서 20여 권을 출간하셨습니다. 2003년 평화실천 광주전남 불교연대를 창립해 공동대표를 역임하여 한반도 평화운동과 환경운동에 매진하였고 이후 평화행동 한걸음더를 설립해 평화운동에도 몸 바치셨습니다. 2012년 통일세대를 위한 교육기관 6.15 학교 운영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 시민 선교 모임에 참여하셨습니다. 2015년 4월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느낀 한상들을 담은 시집 노란을 출간하셨습니다. 2015년 호남 평화인권 사랑방을 창립하셨습니다. 2016년 2월 16일 별세하셨으며 2월 19일 5.18 민주광장에서 평화운동과 의행 정철법사 광주시민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정의행 법사님은 한 생을 의행이라는 이름 그대로 조국에 자주
민주 통일과 민중을 위해 헌신한 참된 불교도이자 민중 활동가이셨습니다. 살아생전 민중과 바꿈을 함께 하셨던 정우영 법사님, 혼탁한 세상을 향한 법사님의 꾸지람이 들려오고 묘란 이론 빗겨 들고 길 저편 선뜻 보실 것만 같은데 님께서 떠나신 뒤 떠난 후 남은 우리들은 법사님의 큰 뜻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미망 속을 헤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바랬던 평등한 삶, 우주 만물에게 두 풍요로운 환경, 자비와 감멸이 넘치는 세상을 오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태원의 참사, 정확한 원인도 치료법도 모르는 채 몇 년째 계속되는 전염병의 불법,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며 자신들의 일만 챙기는 데 혈안이 되어버린 자본가들, 이런 아비 귀환의 현장에서 이 시대의 민중들은, 그리고 오늘을 사는 서민들은 살아생전의 당신의 외침처럼 점점 더 배고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의의 백성님, 그런 힘없고 무기한 중생들을 두고 당신은 그리 급히 떠나셨나요? 길거리에 원효대사였던 박사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지금 저희처럼 손 놓고 있지만 않았을 텐데요. 이승의 옷을 벗고 외생 세계로 떠나신 그곳에서 남은 우리들의 이러한 삶을 바라보는 법사님의 심경 얼마나 아프실까요? 정우영 법사님, 법사님의 가르침이, 법사님의 함성 소리가 더욱 필요한 요즘입니다. 비록 외생이서라도 이승에 힘없고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오늘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뜨거운 바람 보시나요? 돌아오지 않은 소중한 생명들, 끝까지 기다리는 바람, 끝내 덮을 수 없는 진실을 기어이 밝히리라는 바람. 이 뜨거운 사랑 아시나요? 죽음을 넘어, 거짓을 넘어 어둠을 밝히는 노란 리본, 세월의 덧없음을 넘어 세상을 덮어버린 노란 리본. 이 뜨거운 촛불 들어보셨나요? 미친 비바람이 휘몰아쳐도 흔들림 없이 타오르는 촛불. 내게서 그대에게, 마을에서 마을로 하염없이 번져가는 들불. 보내면서 우리들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었던 특별히 당신의 젊은 추억이 깃들어있는 상봉교, 먼저 받은 상처받은 치유자의 몫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셨을 때 그 자리에도 법사님은 같이 계셨습니다. 매월 16일은 세월호 기억의 날로 정하고 피켓을 들고 점점 잊혀져가는 세월호 그 불꽃을 계속 태워가기 위해 피켓을 들었던 그 현장도 진흙의 금질이 피어나 꽃의 금질이 달아나서 그 진흙 속에 있으면서도 끝내는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그 수백 수천만의 촛불들이 완성되지 못한 이 한 개의 생명이 너무나 서러워서 마음도 없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것이 힘들고 그런 마음이 싶습니다. 그런 시절에 우리는 지금 이를 악물고 견뎌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 시대의 무게를 어떻게 견뎌가셨을까 생각하면 여전히 그 답은 저 영상정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진흙 속에 들어가도 끝내 연꽃을 피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질퍽한 진흙 속에 허대끼고 때론 아프고 분노하면서도 거기에 갇히지 않고 끝내 생명이고자 했던, 그리고 이 땅에 모두가 누리는 평화를 이루고자 했던 그분의 그 은은함이 이 시대를 견디고 열어가는 힘이 아닐까,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님의 은은함이 퍼져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초염상정의 그 창뜻이 앞으로 우리 역사적 과제를 실행하고 완전함에 다가가는 그때에 힘이 되고 위로의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매주 촛불이 들어지고 있고 전국에서도 매주 촛불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 촛불이 더 큰 횃불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은 또 계기들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부터 저와 같이 들었던 정행 목사님은 한 번도 좌절한 적이 없었고 또 실망한 적도 없었습니다. 2002년에도 100일이 넘게 들었고 2008년에도 100일이 넘게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주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드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이 눈이 녹고 비가 온다는 우수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대한민국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조들이 목숨 걸고 독립운동에서 지켜온 나라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궈낸 선진국이고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5월 광주가 온몸을 불사르며 피 흘려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정녕 이 모양 이 꼴이 무엇입니까? 한탄스럽습니다. 대리가 첫 퇴직금으로 50원을 받아서 무죄가 되고 마트에서 라면 하나 훔치면 죄인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박상도가 누구입니까?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작 검사였고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은 자가 아닙니까? 선택적 수사를 하고 기소하고 선택적 판결을 하는 판검사들, 무당이 판치는 가슴 판치는 이 꼴을 정말 지켜보고만 살아야 됩니까? 정의는 가정을 지키기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다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평생을 길에서 묵묵히 살아온 정의의 삶을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역사적인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나누며 섬기며 겸손하라는 가온으로 하루하루 점검하듯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정의가 항상 투명하게 목소리를 내며 밤새 공부하며 진흙탕 속에서 민중들과 함께 살았던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세월의 아픔을 견디지 못해 천일순례를 하며 노란 리본 취직을 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정의생 독재자를 추종하다 독재자가 된 자의 군합발에 처참하게 짓밟히고 총칼에 죽고 피 흘렸지만
굽힘없이 얼때나 어깨동무하고 싸우며 민주화를 위해 피를 나누고 주먹밥을 나눈 5월 강주는 대종 대상이었다. 권력에 눈이 먼 사이버 장군이 보낸 언론문이 개혁문 학살로 부처님 오신 날조차 피로 얼룩졌지만 너나 없이 아픔을 함께하고 생사를 함께했던 5월 강주는 하원 세상이었다. 이제 한 세대가 바뀐다는 사론회가 지나고 다시 자퇴를 맞이한 5월 강주. 뜨거운 피와 따스한 주먹밥을 나누며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희망을 나누며 이제 다시 시작이다.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7주기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의행법사님의 10주기 또 함께 좀 성대하게 뜻깊게 준비해보자라는 뜻과 의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누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할 것 같으니까 같이 해가지고 조금만
아니, 내 마음속에서는 정의영은 대선사. 여기 스님 계시는데 정말 미안한데 그 명칭을 붙여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모습도 이라크 파병 반대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꺼려했습니다. 거기에 불교의 세 분, 행법 스님, 또 원효사 누구죠? 현지 스님, 그리고 의행 법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노무현 정부 때라 노무현 많이 그 현장에 나오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그러나 불교 이 세 분들이 딱 서서 이라크 어린아이들, 아버지를 잃고 울부짖고 있는 어린아이들, 남편을 잃고 울부짖는 아내들 앞에 부처님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정영수 대선사는 인간이 가장 아픈 자리에,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역사가 꼭 필요한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